안녕하십니까. 아빠가 알려주는 수학의 빨간 아빠입니다. 자, 중학교 3학년 개념 수학 제26강 2차 방정식의 응용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이 크게 복잡한 2차 방정식의 풀이,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 그리고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 그리고 두 군이 주어질 때 2차 방정식 구하기,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 빨간색입니다. 제 강의를 계속 보신 친구들은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제목을 노란색으로 하고 조금 어려운 어떤 주제를 할 때 빨간색으로 했는데 오늘 강의 주제들은 다 빨간색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2차 방정식의 응용은요. 교과서들마다 내용이 있긴 있지만 그 내용들이 연습 문제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교과서 개념으로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강의는 참고용으로 그냥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복잡한 2차 방정식. 복잡하다. 어떻게 하면 2차 방정식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냐? 이건데요. 첫 번째는 식에 괄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x 더하기 1 제곱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에 괄호가 있어서 2차 방정식을 복잡하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계수가 정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했던 2차 방정식의 형태는 뭐 x제곱 플러스 4x 뭐 마이너스 5는 0 이와 같이 계수가 다 정수죠. 정수라는 말은 1 플러스 4 마이너스 5 이런 거라는 뜻입니다. 이게 분수꼴이 아니고 소수꼴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수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계수가 이제 정수가 아니게 만들면 2차 방정식이 복잡해지는 거죠. 계수가 어떤 형태일 수도 있냐면 분수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계수가 소수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가장 복잡한 케이스는 한식에 괄호도 있는데 계수가 분수도 있고 소수도 있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어떤 장치를 식에다 해서 2차 방정식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자, 계수가 분수인 경우를 한번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2분의 3x제곱 플러스 x 빼기 3분의 1은 0 이렇게 1차항을 제외한 2차항과 상수항 2차항의 계수와 상수항이 분수꼴로 등장하고 있죠. 뭐 소수인 경우도 0.1x 제곱 플러스 0.4 x 빼기 0.5는 0 뭐 이렇게 소수가 식에 주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복잡한 2차 방정식을 풀 것이냐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목표는 계수가 얘처럼 정수이면 풀 수 있죠. 정수이면 어떻게 풀어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맞죠? 일반적인 큰 해가 이렇게 두 가지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이 계수들을 정수로만 만들면 돼요. 아니면 괄호를 없애면 되죠. 자, 그래서 괄호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냐? 괄호를 풀면 돼요. 괄호를 푼다. 이게 끝입니다. 괄호를 풀 때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했던 방식의 전개를 이용하시면 돼요. x 플러스 1제곱은 곱셈 공식 1번에 의해서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렇게 전개가 될 것이고 자, 마이너스 2x 빼기 3 놔두고요. 자,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을 합니다. 그럼 x제곱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2x가 다시 이항하면 플러스 2x니까 플러스 4x 1이 있고 마이너스 3이 이항되면 플러스 3 계산하시면 플러스 4는 0.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의 형태를 만들면 끝나는 거죠. 어떻게? 괄호를 푼다. 무엇을 이용해서? 방식의 전개, 분배 법칙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됐죠? 그 다음에 풀이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이 정도만 설명을 할게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계수가 분수일 때는 당연히 계수에 있는 이 분모를 없애면 되죠. 자, 분모를 없애려고 봤더니 얘의 분모는 2고요. 얘의 분모는 3이에요. 2하고 3을 동시에 없애려면 양쪽에 어떤 걸 곱하면 될까요? 6을 곱하면 되죠. 6을 곱하면 됩니다. 6이라고 하는 것을 곱하는 이유는 2와 3의 무엇일까요? 최소 공배수죠. 계수가 분수일 경우에는 양변에 곱한다 무엇을?
분모에 최소 공배의 수를 곱한다. 뭐 간단하게 여기서는 6을 곱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6을 곱하면 약분이 되면서 3은 9x제곱. 6 곱하기 x는 6x. 분배 법칙 하셔야 되겠죠. 6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은 약분이 되면서 마이너스 2. 이퀄 0 곱하기 6은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마찬가지 계수가 정수인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의 형태를 만든 다음에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하시고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를, 안 되면 근해 공식 이용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자, 마찬가지 계수가 소수인 경우도 계수에서 이 소수들을 다 정수로 바꾸려면 곱하면 되죠. 이것도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양변에 0.1, 0.4, 0.5가 있으니까 굳이 뭐 큰 수 곱할 필요 없이 10만 곱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0.01, 0.04, 0.05가 있다면 100을 곱하면 될 것이고, 더 작은 소수가 있다면 뭐 1000 이런 수들을 곱하면 되겠죠. 즉 10의 거듭 제곱을 양변에 곱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얼마만 곱하면 될까요? 10만 곱하면 되는 10만. 마찬가지 양변에 곱하셔야 된다는 거. 10을 곱하면 0.1x 제곱은 x제곱, 0.4x는 4x, 마이너스 0.5는 5가 되겠죠. 이퀄 0 이렇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됐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인수분해 또는 근해 공식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잡한 2차 방정식의 풀이는요. 어떻게 하면 복잡하게 식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가장 복잡한 것은 위에 언급해드렸던 이 세 개 중에 2개 또는 3개가 한꺼번에 나왔을 때 가장 복잡하겠죠. 그런 경우도 하나씩 먼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은 2차 방정식의 근해 개수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의 학습 목표는 어떻게 하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직접 구하는 것인가가 학습 목표였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근에는 관심이 없고 2차 방정식의 근을 몇 개 갖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이 몇 개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이 몇 개 있니?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식을 3개를 한번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 두 번째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 자, 세 번째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잘 보시면 세 식의 공통적인 부분이 2차항과 1차항은 같은데 상수항만 제가 지금 현재 변화를 시켰죠. 하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1 플러스 3. 자,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씩을 갖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시다. 그럼 가장 정확한 방법은 2차 방정식의 해를 직접 구하면 돼요.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는데, 그것보다 좀 더 빠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이용해서 단순히 그냥 근해 개수만 판정하는 거라면 참 좋겠죠. 그래서 근해 개수를 판정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가. 즉 근을 구하지 않고 2차 방정식의 근해 개수만 따지려고 할 때 도구를 뭐라고 하냐면, 중학교 때는 안 나오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판별식이라고 해요. 판별식. 무엇을 판단해서 구분해준다 이런 거겠죠. 판별. 뭘 판별해주냐? 근해 개수를 판별해주는 식이다 이런 건데, 뭐 교육과정을 넘어가니까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릴 거고요. 자, 이 판별식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근해 공식에서 나옵니다. 근해 공식 다시 한번 읊어드리면, 자,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있습니다. 2차 방정식. 자, 이거에 근 x를 보시면 근해 공식에 의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자, 이 식에는 근이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어떻게 있어요? 하나는 이게 플러스인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여기에 마이너스인 게 이렇게 하나 있다고. 그래서 2개인 건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냐? 바로 이 근호 안에 있는 이 식이 대단히 중요하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즉 예를 들어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 값이 3이면 어때요? 당연히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근이 2개를 갖겠죠. 이럴 경우에는 근의 개수가 몇 개예요? 2개구나. 서로 다른
두 근이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가시겠죠? 그런데 만약 근호 안에 있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면 예를 들어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했더니 근호 안이 0이야. 그럼 0이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게 쓸 필요가 없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필요 없죠.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근이 하나 보이네요. 하나. 자, 이거는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배운 중근입니다. x는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중근 썼던 거 기억나시죠? 중복된 두근. 이걸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호 안에 있는 식이 0이라면. 만약 근호 안에 있는 식이 음수라면 예를 들어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을 구했더니 안의 값이 마이너스 3이야? 자, 이런 건 우리 근호 안에가 음수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럴 때는 근이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렇구나. 그럼 결국 잘 봤더니 우리가 근을 실제로 이렇게 구하지 않고 근의 개수를 판별할 때는 바로 어떤 부분 근의 공식에서 근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결정해 주는구나. 그걸 바로 우리 뭐라고 하냐면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즉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판별식인 거예요. 이것만 갖고 조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사했더니 0보다 커? 서로 다른 두 근이야. 0이야? 중근이야. 0보다 작아? 근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1번입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조사했더니 b가 2인 거죠. 2의 제곱 마이너스 4a가 1인 거고 c가 마이너스 3 겁니다. 뭐 이걸 계산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이게 양수이냐 0이냐 음수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 양수죠. 이것도 양수네. 결과가 양수입니다. 그래서 1번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거고요. 자, 2번 역시나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하시면 똑같죠. 2의 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하시면 앞에가 4 뒤에도 4 이거 0이죠. 0이니까 두 번째 식은 중근을 갖는 거고요. 세 번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네요. 잘 봤더니 2의 제곱 마이너스 4ac 잘 봤더니 이건 4인데요. 뒤에 있는 게 마이너스 10입니다. 이거는 0보다 작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세 번째 것은 근이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조금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근의 공식에서 우리가 짝수 근의 공식도 배웠잖아요. 그쵸? 짝수 근의 공식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배웠죠? 선생님 그러면 위에 있는 얘와 같이 1차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이 판별식을 쓰지 말고 두 번째 있는 이 판별식을 써도 되나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면 똑같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라면 똑같이 중근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는 거죠. 실제로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만 위에 거 갖고 자, 이거 b 프라임이 얼마야? b 프라임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는 1제곱 마이너스 ac잖아요. 1 곱하기 마이너스 4. 계산 결과는 다르지만 우리는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0보다 크죠. 그래서 이것 또한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우리는 근의 개수가 몇 개? 2개. 이거는 1개. 이거는 빵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뭐다? 서로 다른 두 근, 중근, 근이 없다.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런 내용을 한 적이 있었어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0이 중근을 갖는다. 이때 a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디서 했었냐면 2차 방정식의 중근이라고 하는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그때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중에 방법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즉 그때 당시 때 방법 이름 뭐였었냐면 2차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2차 방정식이 왼쪽이 완전 제곱식이 되고 오른쪽이 0이 되면 됐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왼쪽에 있는 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완전 제곱식이 됐으면 됐었고,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상수항이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면 됐었다. 그래서 이게 얼마였다? 1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a 값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제 우리는 방법 두 번째 걸 이용해서 방금 전에 알려드렸잖아요. 무엇? 바로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게 판별식이 있었다. 바로 중근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거나 또는 b'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도 된다. 자, 중학교 때는 판별식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봤더니 b의 값이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우리 b'을 구해 얼마? 2로 나눈 값 마이너스 1.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c를 이용한 거죠. 그럼 b'제곱은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a가 1, 그 다음에 c가 a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a는 2차의 개수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a는 미지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자, 이게 충분이니까 뭐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1 빼기 a가 0이 되니까 a 값은 1이구나.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방법 1이 편한데요. 선생님 저는 방법 2가 편한데요. 자, 어떤 게 편한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본인이 편한 것을 더 쓰시면 되는데, 이건 식이 간단했기 때문에 방법 1과 2가 뭐 그렇게 크게 비교가 안 되는데, 식이 복잡했을 경우에 어떤 걸 이용하는 게 좀 더 편리한지를 판단하시면 방법 1이 편한지 방법 2가 편한지를 뭐 선택하실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내용까지 했습니다. 자, 네 번째 내용은 두 군이 주어질 때 1차 방정식 구하기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까지 2차 방정식이 주어지면 이걸로 두 군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었잖아요. 거꾸로 가는 거야. 2차 방정식이 주어질 때, 2차 방정식에 두 군이 주어질 때 2차 방정식을 세우라는 거죠. 자, 이런 문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야. 그리고 두 군이 2하고 4. 자, 이런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했다고 합시다. 자, 우리 이걸 이렇게 3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이거의 두 군을 한번 구해보면 왼쪽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셔서 x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인수분해가 돼서 x 빼기 1, x 빼기 2가 0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0이면 x값이 1이고 얘가 0이면 x값이 2다. 이렇게 구하는 게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거잖아요. 이걸 이제 또 뭐 하겠다고? 거꾸로 가겠다고. 이렇게 가겠다고. 2차 방정식에 두 군이 주어지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이와 같은 식을 세우려면 x가 1을 해로 갖는다면 이렇게 가는 거지. x-2를 식으로 이 전 단계에서 갖게 되는 거고, x가 2를 해로 갖는다면 이 전 단계에서 x-2를 식으로 갖는 거고, 이퀄 0이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됐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되냐? 이 식을 전개해주면 되겠네요. 전개하면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더라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x제곱의 개수가 1이고요. 두 군이 2하고 4야. 그렇다면 2를 갖고 있으니까 그 전 단계에서 x-2가 있을 것이고 4를 근으로 가니까 그 전 단계에서 x-4를 식으로 갖고 있겠죠. 그리고 이퀄 0이 있어야 2차 방정식. 자, 이걸 전개.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플러스 8은 0 이렇게 2차 방정식 세우면 끝.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만약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x제곱의 개수가 2면 어떻게 하냐. 그럼 뭔가 달라져야 되겠죠. 어디가 달라지면 되냐. 바로 여기에 2를 곱하시면 돼요. 즉 여기에 2를 곱하시면 됩니다. 괄호로 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전개하시면 2x제곱 빼기 12x 더하기 16은 0 이렇게 해주시면 최고차의 개수가 2이면서 두 근이 2와 4가 되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2차 방정식의 응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총 4가지를 해봤네요. 첫 번째는 복잡한 2차 방정식의 풀이,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만 판별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세 번째
이걸 가지고 2차 방정식의 중근을 가질 조건 문제를 푸는 또 다른 방법. 마지막으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주어질 때 2차 방정식 구하는 것 내용. 자, 내용 4개 자체는 매우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고 약간 좀 어렵죠,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